이제 마지막 3단원 마지막인 태양입니다. 태양의 크기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교과서마다 있는데 저희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태양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달처럼 뭐 동전으로 가리기에도 정확히 못 가릴 거고요. 참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태양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태양이 있으면요, 여기 작은 슬릿을 준비하고요. 태양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종이를 두면 동그랗게 나오겠죠, 빛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제 닮은 꼴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비례식,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L,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L, 요 지름을 갖다가 소문자 D라고 하면 태양의 지름은 대문자 D, 그래서 D일 때 L이면 대문자 L일 때 대문자 D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의 크기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원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직이 되어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은 좀 많지만요,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묻기도 하니까 혹시나 이제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태양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태양에서 관찰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면에서 관찰되는 게 있고요, 대기층에서 관찰되는 게 있습니다. 표면에서 관찰되는 게 일반적으로 3개, 2개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대기에서 관찰되는 게 약 4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표면부터 가겠습니다. 표면에서 관찰되는 건요, 크게 3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광구, 두 번째는 쌀알무늬, 세 번째는요, 흑점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광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구는요, 빛광자의 공구자죠. 그래서 태양의 표면 그 자체를 갖다가 광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는 약 6000도씨 정도 돼요. 굉장히 뜨거운 별이 아닙니다. 우주에서는요, 그나마 제일 차가운 별 중에 속해요. 그래서 태양의 표면은 약 60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럼 쌀알무늬는 뭐냐? 쌀알무늬는요, 자, 사진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쌀알무늬입니다. 태양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쌀을 꼭 흩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요, 이 부분을 쌀알무늬라고 하는데요. 그럼 쌀알무늬는 태양의 전체 표면에서 다 관찰되겠죠. 자, 근데 왜 쌀알무늬가 관찰이 되느냐? 자, 태양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은요, 수소입니다. 근데 이 수소가요, 핵 분열을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수소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 수소폭탄이 터지게 되면 열기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식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을 갖다가 옆에서 본다면 터지고 내려오고 터지고 내려오고 터지고 내려오고, 이걸 이제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볼록볼록볼록 요렇게 보이겠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꼭 뭐처럼 보인다고요? 쌀을 갖다가 뭐 한 것처럼요, 흩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요, 바로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그럼 쌀알무늬는 왜 생기는 거라고요? 태양이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하기 때문에요?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것은 위로 가고요, 차가운 건 다시 내려오는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보이는 게 바로 쌀알무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쌀알무늬가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흑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흑점은 이제 생각보다 시험 문제 나올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흑점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주변보다 낮은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가 사용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태양에서 보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흑점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흑점 하나에만 하더라도 지구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까지 들어갈 정도로요, 흑점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주변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어느 정도냐? 대략 한 4000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뜨거운 거죠. 그런데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주변보다 어둡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요, 흑점은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흑점은요, 움직입니다. 이때 흑점 자체가, 자, 예를 들면 태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흑점이 있는 게 흑점 자체가 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흑점이 이쪽에 있는 것도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 흑점도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흑점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태양이 무엇을 하냐면요. 자전을 한다는 겁니다. 즉 태양도 뭐 한다?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하는 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흑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그러면요. 흑점이 있는데 흑점이 있어요. 근데 흑점이 움직이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동일하게 움직여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가 약간씩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윗부분은 예를 들어 움직이는 게요. 좀 적고요. 중간 부분은요. 흑점의 이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태양은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흑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땅 부분에 흑점이 박혀 있는 거라면요.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을 담아 놓고요. 손으로 휘저어 가지고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도는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요. 흑점이 이동하는 속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럼 흑점 수는 항상 일정할까요? 달라질까요? 이때 흑점 수는요. 달라집니다. 근데 이 달라지는 게요. 자, 중요한 거예요. 11년 주기로 달라집니다. 11년 주기예요. 그래서 11년 주기로 달라진다는 얘기는요. 자,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내년에 혹시나 강의 들으시는 분은 20년일 거예요. 제가 몇 년간은 이 강의를 그냥 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요. 1학년과 아니면 3학년 걸 지금 작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2019년에 어떻게 됩니까? 흑점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언제 많아질까요? 2030년에 이제 다시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흑점수예요. 여기가 흑점수. 여기 연도.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극대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극소기라고 하는데요.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까지 약 11년, 극소기에서 다음 극소기까지도 11년이 걸립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흑점수는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럼 흑점수가 달라진다고 하면요.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자, 어디다가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자, 흑점수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는 걸까요? 활발하지 않은 걸까요? 자, 이 부분이요.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태양의 폭발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우는 코로나나 홍령, 플레어 등이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요.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원래는 펑펑펑 터지다. 여긴 좀 안 터졌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잘 터져요. 그럼 얘가 뭘까요? 흑점이죠. 근데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요. 얘가 펑 터졌어요. 얘도 펑 터지고요. 얘 원래는 흑점이 아니었죠. 근데 얘도 뭘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뭐처럼요? 흑점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태양 활동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흑점이 아니었던 부분조차도요. 흑점으로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요. 일곱 번째. 태양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수소폭탄이 터지면요.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겠지만요. 방사능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똑같이요. 이 엄청난 방사능 입자들이요. 지구로 오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양풍이요. 지구로 오게 되는데요. 이 지구로 오게 될 때 자, 그림을 요 옆에다가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요. 지구로 이렇게 태양풍이 엄청나게 옵니다. 11년 주기가 됐을 때요. 근데 지구는요. 북극과 남극이 있다고 했죠. 지구도 자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얘가 얼마 안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기장이요, 얘를 갖다가 쳐냅니다. 탁 쳐내요.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있는데 이 인공위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전파가 방해를 받거나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델린저 현상.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다가요, 이제 또 지금 지워져 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 영상 두 개인데요. 두 개 나눠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풍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자, 태양풍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해 주세요. 중간에 왜 끊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요 회사에다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태양풍이 이렇게 오는데요. 자, 지구의 자기장이 이제 막아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맞죠? 그래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태양풍이요. 그런데 이쪽으로 뭐가 나간다고? 자기장이 나가죠. 그럼 여기서 부딪혀서요, 이 태양풍이 흩어지는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오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오로라 현상이 잘 일어나는 것도요, 바로 11년 주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요, 태양의 표면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자, 이제는요, 대기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는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두 개씩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홍염과 플레어입니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홍염과 플레어는 뭐냐? 조금 쉽게 생각하면요, 홍염은요, 태양이 이제 폭탄이 펑펑펑 터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유독 조금 많이 물질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요게 홍염입니다. 그래서 홍염은요, 고리 형태로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치솟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홍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염은요, 이제 뭐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요, 플레어랑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플레어는 뭐냐면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흑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흑점 주변에서 유독 폭발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플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굳이 흑점 주변에서 폭발이 많이 일어나냐? 흑점은 뭐예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고 했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요, 여기는요, 터질 게 많이 없었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변부에서 터질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독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염과 플레어를요, 이제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홍염은요, 높은 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요, 갑작스럽게 그냥 팡팡팡팡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독 좀 밝게, 여기는 고리 형태. 자, 사진으로 한번 보면요, 요런 식이에요. 홍염은요, 이제 고리 형태, 플레어는요, 흑점 주변에서 강한 폭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뭘까요? 채층과 코로나입니다. 자, 채층은요, 채자가 얇을 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에 가장 얇은 대기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하는데요, 붉은색 빛을 띠는 얇은 채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뭐냐면 이 채층 바깥쪽에 있는 빛인데요, 얘는 평소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채층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안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 보통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일식 때, 그것도 개기일식 때 보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이쪽으로 이제 진주색 빛으로 환하게 보이는 건데요, 온도는요 100만 도 이상입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채층은요 굉장히 얇은 층이고요, 코로나는 굉장히 좀 넓게 펴져져 있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층은요 아주 얇은 대기층, 코로나는요 바깥쪽에 있는 곳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자체는 약 6,000도밖에 안 되지만요. 코로나 부분은요, 약 100만 도 이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중간에 지금 끊겨가지고요, 광고가 나오더라도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좀 영상을 합쳐볼까 좀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끊기는 거 보니까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